원주 사회적 기업에서 배우는 협동과 연대 제 그 9번째 강의는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순서는 전통적 협동조합, 두레와 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일제강점기의 협동조합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이제 개발독재기의 협동조합, 네 번째는 시장사회기의 협동조합, 다섯 번째는 이제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저성장과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협동조합의 역사를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룰 것은 이제 전통적 협동조합에서 이제 두레와 개라고 하는 건데요. 두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전근대 농업사회에서 힘든 농업 노동을 함께 나누는 이제 공동 노동 풍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의 용례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그 신라 경주에서 왕이 이미 육부를 정한 후에 이를 두 패로 나누어서 그 왕녀 두 분에게 각각 분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두 무리를 만들어서 7월부터 날마다 그 대부의 뜰에 모여서 길쌈을 했다라고 해서 이른바 이제 한가위 날까지 그 여성들이 공동으로 그 배짜기를 하는, 함께 배짜기 하는 그런 행사가 공동 노동 풍습의 첫 사례로서, 문헌적 사례로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신라 시대 향가 가운데 이제 도솔가에 나오는 두레놀이, 도리놀이 해서 이제 도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두레의 어원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두루다, 둘러서서 작업을 한다, 둘러서 작업을 한다, 아니면 돌아가면서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데에서 두레의 어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두레는 둘러서 하는 그런 그 공동 노동이라든가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공동 노동에서 나왔던 용어가 두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요 내용이 이제 그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의 그 농업과 관련되는 농업서들에서도 나오는데, 이제 1273년도 중국 원나라 때 편찬된 이제 농상집요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게 되게 되면, 근데 북방촌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주로 이게 그 만주라든가 한반도 북부에 관련되는 얘기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서사라고 하는 것을 많이 결성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서는 어떤 거냐면 이제 호미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농기구를 보게 되면 이제 그 봄에 초반에 그 논밭 갈기에서는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쟁기이고, 두 번째 이제 그 김매기를 주로 할 때 쓰는 게 이제 호미고, 또 나중에 수확할 때 주로 쓰는 게 낫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호미와 관련되어서 호미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성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방 촌락에는 호미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그 결성하는데, 보통 이제 열농가 단위로 운영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 호미를 한꺼번에 다 들고 와서 이제 한 농가의 농토를 김매기 하는데, 이제 열 농가에서 이제 호미를 다 들고 와서 그 집안에 이제 김매기를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음식은 이제 해당 농가에서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 걸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집 한 집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서 이제 10집을 다 돌아가게 하게 되게 되면 이제 훨씬 빨리 김매기 작업을 아주 공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그렇게 하면 열흘이면 그 모든 농가 일을 이제 다 끝낼 수 있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혹시 이제 어느 집안에 병자가 있으면 이제 그 질병 치료도 이제 서로 도와주기 때문에, 덕분에 이제 그 북방 촌락에서는 논밭이 황폐해지거나 수확 못하는 토지가 거의 없다. 이렇게 돼서 이제 가을 추수 후에는
서로 음식을 보내어서 그간의 수고를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농업노동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제 둘의 노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둘의 노동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호미 모임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그 공동 노동을 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줬던 중요한 사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드레가 이제 보급된 걸, 농업노동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농업노동의 이제 중심 지역이 주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렇게 되니까, 이런 노동을 통해서 이제 공동 노동을 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마치 그, 김매기 할 때 10집이 모여가지고 공동, 한 집씩 돌아가면서 공동 노동하는 것처럼, 또 모내기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모내기를 하게 되게 되면 모내기 할 때도 한 10집 정도가 모여서 이제 첫째 집, 둘째 집, 셋째 집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진행되는데, 여기에 대한 그 활동은 그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있었겠지만, 그런 것이 이제 자료에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주로 이제 조선 중기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때 이제 굉장히 확대되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규모에 따라서 이제 대두레라든가 두레로 나누기도 하고, 이제 형님두레, 아우두레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이제 일감에 따라서는 이제 농사두레도 하고, 이제 길쌈두레도 하게 되는, 또 농사두레도 이제 이양두레도 하게 되고, 모내기두레도 하고, 김매기두레도 하고, 이제 수확두레도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두레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다 농업 노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인 남자들은 이제 거의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그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마을 단위로 가입되어 있고, 또 이제 이게 그 농업 노동을 하다 보면 노동이 힘드니까, 근데 반드시 이제 연결되는 게 이제 그 노동요, 농업 노동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래를 불러가게 되면서 이제 공동 노동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있어서, 그 농업 노동과 그 노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같이 그 겸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할 때 철저하게 이제 자주적이고 평등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농사 전에 이미 그 우리 모둠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고, 그 순서를 정하기도 하고, 또 농사 후에 이제 호미 시지를 할 때도 이제 구성원 전체가 모여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 자주성과 평등성이 굉장히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엄격한 규율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규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드시 이제 페널티, 그러니까 인센티브하고 페널티를 동시에 주는 건데요. 강력한 규율과 벌칙을 통해서 이제 공동 노동의 단결성을 확보를 해 나가게 되고, 이제 반드시 이럴 때는 상부상조를 한다. 서로 이제 돕는다라고 하는 전통이 있어서, 이제 노약자나 과부의 경지를 할 때는 이제 무상으로 경작을 하게 해주고요. 그 대동계라고 해서 이제 마을 기금을 모아서 이제 마을 대서사에 필요한 자금들을 마련해 주는 그런 상부상조의 전통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농업노동 때 이루어졌던 협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외부의 적이 침입해 올 때에는 이제 아주 강력한 전투력을 갖고 있는 조직도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이 이제 두레의 가장 그 중요한 전통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제 결국 두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을 단위로, 특히 이제 주로 이제 그 농업 노동의 규모라든가 일감에 따라서 서로 공동 노동 그 조직을 만들어 나가서 함께 활동을 해서 성과를 함께 거두는 이런 것이 이제 둘의 굉장히 중요한 형태여서, 이런 것이 이제 그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지만 전통적으로서는 이제 협동조합의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성격과 본질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두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제 그 협동조합과 관련되는 그 이름을 지을 때 이게 두레가 들어가는 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은, 이게 공동으로 노동하고 공동으로 성과를 나누는 그러한 역사적 전통 때문에 이제 두레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레와 더불어서 이제 전통적 협동조합으로 중요한 게 이제 개라고 하는 건데요.
이 계라고 하는 단어가 협동조합하고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게 되면 이제 그 1933년도에 이제 동아일보 사설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협동조합이 없는데 이제 일본이나 그런 데서 이제 협동조합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이 협동조합이 어떤 거냐를 설명할 때 그 역사적 연호를 따지는 거죠. 그 봤을 때 이제 계라고 하는 것이 근대적 협동조합의 맹아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의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러니까 20세기 전반기 일제강점기 하에서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경제보다 훨씬 발달된 시스템이었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그 신문 기사로서 이제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현대 경제와 협동조합과 계의 그 삼각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보게 되면, 이 협동조합의 발달이 조선에서 용이한 것은, 그 당시 이제 일제강점기 상태 하에 조선에서 용이했던 것은 예전부터 이제 전통사회에서, 조선의 전통사회에서 이제 계라는 협동조합 같은 조직체가 있어서 민중이 이것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용이했기 때문에 이제 협동조합이 발달했다라고 해서 조선 민중들은 협동조합을 일종의 계로 인식하고 계의 직능을 본받아서 이걸 조직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보통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의 기원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제 그 주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이제 이련 스님의 이제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그 신라 경동왕 때, 그러니까 그 서기 이제 8세기 중반에 지금의 그 진주 지역, 그러니까 예전에 강주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강주의 그 불교 신자들 그 수십 명이 이제 그 서방 정토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염원이 생겼죠. 그 염원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고을 경계에 그 절 하나, 미타사라고 하는 절을 세우고 또 이제 그 절에서 그 소위 이제 연불 행사, 그러니까 뭔가 염원을 계속 그 추구하는 그런 행사를 기약해서 이제 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모임이죠, 모임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모임과 일반적인 모임과 다른 것은 뭐냐면 이제 계를 할 때에는 무언가 모임을 잘 운영하기 위한 약속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료상에서 보게 되면, 이제 문헌상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사례인데요. 이 사례와 관련해서 이제 그 17세기 때 그 이수광이라고 하는 그런 실학자가 그 소위 우리나라 역사를 쭉 정리를 했죠. 문화사를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지복유설이라고 하는 책 안에 개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거 개와 연결되는 게 이제 향도라고 하는 겁니다. 향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향을 다루는 무리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향도, 무리라고 하는 건데, 이제 원래 이제 향도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화랑과도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사례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김유신이라고 하는 신라 삼국통일에 대해 굉장히 영웅 중에 한 사람이죠. 김유신이 15살 때 이제 화랑이 될 때, 이제 당시 사람들, 낭도들이잖아요. 낭도들이 기꺼이 복종해서 자신들의 이제 화랑과 낭도들의 모임 이름을 이제 용화향도라고 불렀다라고 해서 이제 화랑과 낭도들의 모임을 이제 향도라고 하는 말로 쓰기도 했는데, 이제 이렇게 했던 것들의 역사를 이제 쭉 달아가게 되면서 이제 그 향도가 여러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갖는다. 여러분들 그 협동조합의 정의를 얘기할 때 그 공동 목적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임을 만드는 거죠. 이제 결사, 그러니까 결사의 사는 모임이고 결은 만들다라고 하는 건데, 모임을 만들어서 이제 움직여 오다가 이런 것이 이제 고려 말부터 조선 중엽까지는 이제 계구시를 하게 되었다가 그것이 이제 용어가 바뀌어서 그 조선 후기가 들어가게 되게 되면 이제 굉장히 음례가 제한되어서 이제 초상을 치를 때 일을 하는 상도꾼계라고 하는 상도계라고 하는 걸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선 그 중후기 때에도 어떻게 용례가 되어 있느냐를 이제 이수광 선생이 그 이전의 역사를 통해서 정리를 해낸 게 있죠. 저는 게 개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역시 보급을 보게 된다면 역시 이제 그 농업사회가 굉장히 활성화되게 되면 이제 조선 중기 이후에 이제 농가가 개별 농가들이 점점 이제 독립된 경영체가 되지만 여러 위험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충분한 생산력을 갖추지 못했죠. 이제 여러 위험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자연재해들, 그러니까 흉년이 들거나, 그러니까 아주 가뭄이 심하거나 홍수가 심했을 때 이걸 또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거 반드시 공동 대처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밀란, 그러니까 사회적 재해, 밀란이 일어나거나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그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이 당시에 그 할 때 보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그 행사들이 있죠. 마을에 그 자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이제 동계라든가 이 리중계, 그러니까 동리 할 때 리를 얘기해서 리중계, 호폭계, 군폭계가 있고요. 가령 이제 결혼을 한다거나 이제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종중의 모임이 있다거나 마을 공동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혼상계, 혼인이라든가 추상을 치를 일일 때, 그리고 이제 학계나 서당계, 이제 교육에 투자해야 될 때, 종중 모임이 있을 때, 대동계는 이제 마을 단위 모임이 있을 때 어떻게 상호부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쓰는 것들에 대한 계들도 있었고요. 또 그 농사 지을 때, 그때 생업을 권장할 때 이제 농사할 때 농계도 있었고, 농사 지을 때도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소잖아요. 우리가 소를 어떻게 같이 쓸 거냐 해서 이제 우계라고 하는 거 쓰고 있고, 또 농기구들을 이제 공동으로 마을 단위로 이제 공동으로 이용을 해야 될 때는 이제 농기구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수지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면 이제 저수지를 이제 각각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재현과 보, 큰 저수지가 재현이고 작은 저수지가 보인데, 이런 큰 저수지, 작은 저수지를 마을 공동으로 어떻게 이용할 건가? 그리고 이제 송계라고 해서 이제 소나무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라고 했을 때 다 그 계를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고리대가 굉장히 심하니까 이제 금융과 관련해서 이제 심리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목과 단결과 오락을 문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시짓기 모임을 했을 때 뭐 시계, 글짓기 할 때 문우계, 뭐 유상계, 뭐 동갑계, 노인계 등 각장 다양한 형태의 계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마을 개인은 마을 사람으로 개인은 어떤 때는 이제 마을 자치에 들어가는 계도 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집안의 이제 결혼과 초상 아니면 교육과 관련해서 또 상호부조하기 위한 계도 될 수 있고, 또 이제 생업의 권장에서도 있고 금융에도 들어갈 수 있고 친목과 단결 오락을 할 수 있어서 그 마을 사람 한 사람은 개원이 여러 개의 개원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용도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의 역량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개의 개원을 동시에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26년도 조사에 따르면 그 당시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 약 2만여 개의 계가 있었고 이제 81만 명의 계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조사된 것만 그렇고요. 실제 내용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계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제 이것은 이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때 이제 어느 모임이라도 중요하지만 이 모임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모임을 지속 가능하게 계속 유지하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무언가 약속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한테는 이제 뭔가 상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또 그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한테는 벌을 주고 페널티를 주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야 되고 있고 또 그것만큼 또 일단 그 모임이 굉장히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 전체적인 것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여기서 보면 개첩이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정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보게 되고 해야 된다고 하면 이제 약속을 할 때는 약속하는 걸 다 글로 보여주는 거죠. 오른쪽에 보였는 게 이제 안동 김씨의 개첩, 개를 만들었을 때 이제 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규약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보게 되게 되면 이제 맨 먼저 이 계를 왜 설립했느냐라고 하는 유래도 있고 목적도 있고 이제 역사들을 이제 기입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서로 지켜야 될 내용들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쭉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암흑이라고 해서 이제 그 개원들의 명부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 잘 지키자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격려글들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개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물적 자산들, 재산 목록들을 기록한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이제 개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쭉 보다 보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정말 그 조선시대의 개의 사회적 경제대의 위치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걸 보면 이렇습니다. 이 표가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잘 보게 되면 공적 경제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국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개인이 하는 사적 경제 영역이 있고 또 이제 가정 경제가 되어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에 해당되는 거는 공적인 것은 아니고 이제 사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가정 경제처럼 비공식적인 게 아니고 이제 공식적인 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사적 경제처럼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영리적인 영역인 거죠. 그러면 이제 사회적 협동 경제 영역을 보게 되면 이제 비공식적인 영역이 아니라 이제 공식적인 영역이 돼. 영리를 목적하는 게로 하는 게 아니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공적 영역은 아니고 사적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정근대 사회의 사회적 경제 영역들인데 이 중에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공적 경제에 관련되는 개 활동도 있었죠. 이제 동계나 리중계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을의 자치적 운영과 관련되는 그런 것과 관련된 것도 있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사적인 영역이 되어 있는 이제 심리계라고 하는 것들도 있죠. 여기 심리계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계, 우계, 동구계 해가지고 이제 농업과 관련되는 이제 필요한 농기구들이라든가 이제 홈이나 낫 뭐 이런 것들을 다 빌려 쓰기도 하고 또 소를 빌리기도 하고 그 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농사 관련 일들을 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아직 사적인 영역에서 보면 이제 개인의 이제 취미 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친목과 단결, 오락과 관련된 그런 행사들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협동조합 영역에 해당되는 게 뭐냐라고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자식들 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개를 드는 거 이런 것은 이제 협동조합의 사회적 경제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동계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회복지나 경로 사업에 쓰는 그런 사회복지나 경로 사업에 쓰는 것들도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 또 혼상계나 세창계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혼인이나 초상 치를 때 들어가는 비용들도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종중의 행사들을 위해서 이제 돈을 모으는 것들도 사회적 경제 영역에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에 들어가는 것들이어서 아마 정근대 사회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개를 들어서 이제 활동하는 역할을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그냥 공적 경제 영역들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로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이라고 할 만한 영역들도 정근대 사회에서도 충분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 당시는 이제 자연 경제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20세기 이후에 이제 상품 유통 경제 사회하고는 이제 용도가 굉장히 달라지지만 일단은 모임에서 협동을 전제로 한 사회적 경제 영역의 활동들도 개나 둘에서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이러한 역사적 전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보는 이유가 뭐죠?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협동조합 활동을 굉장히 여러분들도 이제 다양하게 할 텐데 생업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와 관리뿐만 아니고 또 금융뿐만이 아니고 이제 마을의 자치적 운영, 세금 납부, 뭐 교육, 사회복지, 경로사업을 쓸 수도 있겠고
이제 집안의 그 상호 부조를 하기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친목 단계로 오락을 하기 위해서도 충분히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마치 정근대 사회에서 개원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개의 개원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조합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협동조합적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할 때, 이런 모델이 이제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도 우리가 조합원으로서의 생활하는 것, 21세기의 조합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나 19세기 이전에 개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 훨씬 그러니까 용이하게 협동조합적 삶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세기가 들어와서 이제 일제강점기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용어로서 협동조합이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근대 사회 때 이제 개나 둘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아주 이제 용이하게 이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중에 소비조합, 협동조합 운동, 그리고 이제 YMCA 협동조합 운동, 천도교의 농민공생조합 중에서 이제 소비조합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소비조합을 결성한 목적은 이제 주로 이제 기초 생필품을 이제 저렴하게 구입한다. 이를 통해서 이제 일제 주도의 상공업이 아니라 전통 조선의 상공업을 육성한다라고 해서 이제 소비조합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작은 이제 주로 이제 목포나 경성 같은 큰 도회지에서 시작을 했다가 점차 이제 전국의 농촌까지 확산되는데, 보통 이제 그 한 개 면이나 이 두 개 면에 걸쳐서 하나의 소비조합이 결성되어서 이제 전국적으로 한 100여 개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원주 같은 경우에서도 그 밑에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이제 1931년 1월 20일자 동아일보에 보면 이제 원주 읍내에서 이제 2분 이상이 이제 발기해서 원지 지역에 이제 부인 소비조합을 조직했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그 참여한 인원들이 쭉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설립할 때는 굉장히 이제 노력을 많이 해서 설립을 했는데, 이제 2, 3년이 못 가서 이제 소비조합이 되지 못하고 이제 개인 상점으로 변모하거나 도산을 했는데, 이제 그런 과정이 왜 그러게 되느냐. 이제 이런 것이 만들게 되게 되면 이제 거기에 이제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설립 과정에서 이제 지주와 지방 유지들이 이제 주도를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소비조합의 원래 목표에 충실하게 운영하기보다는 이것을 거의 이제 주식회사나 일반 상점 방식, 그러니까 시장 경제적 요소를 갖고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회적 경제 운영에서 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제 운영상에서 이제 규약을 잘 지키지 않게 됨으로써 이제 시장 경제적 상태를 취하게 돼서 이제 소비조합이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히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미래 세대들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1926년도에 이제 그 일본에 유학 중이던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일본 도쿄에서 협동조합을 통한 민중적 산업 관리와 민중적 교양을 도모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소비조합 그 방식을 통해서 중간 이윤을 철폐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고리대를 통해서 이제 항상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 그 고리대로부터 추방되고, 요즘도 여러분들도 이제 제2금융권이나 사채 등이 이제 이자가 높아서 높은 이자를 감당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추방을 해야 된다라든가, 또 민중자본 조성을 위해서 이제 협동적 생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협동조합 운동을 좀 본격화돼야 되겠다. 아무래도 이제 학생분들이니까 이분들은 본인들의 그 활동을 통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받는 것도 중요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조선 민중들에게 이제 협동조합이 얼만큼 그 유용한지를 잘 알려서 협동조합을 좀 이렇게 잘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협동조합을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전국 각지에서 이제 순회 강연도 이제 개최를 하게 돼서 되고, 순회 강연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그 가능한 지역, 그럼 이제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죠.
1927년도에도 이제 상조 등지에 협동조합 설립을 하고 이제 이후에 이제 경남, 경북, 충북 이런 지역에 확산을 시켜서 1930년대 초에는 전국에 이제 100여 개, 2만여 명의 조합원을 거느리는 그런 쪽으로 확산됩니다. 이 당시 이제 그 2천만 동포 이렇게 얘기했을 때니까 대략 이제 그 0.1% 인구가 이제 조합원이 되는 그런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우기도 하죠. 그랬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대부분 이제 민족주의적이고 이제 사회주의적이다 이렇게 한 것에 의해서 이제 1933년도 이후에 이제 일제에 의해서 대부분 이제 강제로 해산되게 되는데 이런 활동을 이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때 이제 농민운동 협동조합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회주의하고 민족주의를 융합시켜서 좌우익을 모두 포괄하는 아주 폭넓은 이제 농민운동, 민중운동을 해왔다라고 하는 걸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때 이때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우천 전진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들은 우리가 일제 강점기 하에 있지만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되어서 새로 건설되는 국가는 자본가의 국가도 아니고 노동자들만의 국가가 아닌 그래서 이제 자본가와 노동자들이 함께 건설하고 행유해야 될 모든 사람들의 민주국가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서 이제 그 협동이 없는 자유는 이제 방종과 탐욕으로 흐르다. 자유가 없는 협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체주의와 파시즘으로 귀결되니까 이제 그 자유와 협동을 공생시키는 이제 자유협동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협동조합 운동을 전개를 하다가 이제 33년도 이후에 강제 해산이 되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한이 많은 그런 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를 보여주기도 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YMCA, 이제 기독교계에서도 이제 협동조합 운동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서울 이제 YMCA 주도로 1926년부터 농업인의 경제적 향상, 사회적 단결, 정신적 소생을 기본 강령으로 해서 YMCA 산하의 농촌부 활동과 협동조합 설립을 이제 적극 추동을 시키죠. 이 YMCA 협동조합의 특징은 이제 기존의 소비조합과는 다르게 저축을 장려해서 낮은 이자로 저리로 생산자금을 융통하는 신용조합의 성격도 갖고 있고요. 또 이제 공동경작, 공동생산. 우리가 이제 원주에서도 그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어서 이제 김용기 장로, 최근에는 이제 김범일 장로 이런 분들이 이제 공동경제, 공동생산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그런 농업 활동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생필품의 공동 구입, 생산물의 공동 판매, 농기계의 공동 이용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소비조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생산과 판매 등과 같은 이제 산업조합의 성격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른쪽 사진에 보고 있는 것처럼 이제 1928년도에 YMCA 농촌사업 지도자 협의회가 이루어지게 되면 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고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929년까지 서울 경기 지역에서 11개의 산업신용조합하고 3개의 소비조합을 탄생시키죠. 그리고 이제 이를 기반으로 해서 1931년도에 서울에 협동조합 연합회를 결성을 해서요. 전성기 때의 그 YMCA 협동조합 연합회에서는 그 산하에 7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이제 그 1930년대 후반에 일제 이제 농촌지력 운동에 흡수돼 버리거나 총독부 명령에 의해서 자진 해산이 되어서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그런 그 협동조합조차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형편이었었고요. 또 이 당시 이제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천도교계에서도 이제 농민 공생조합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1925년도에 천도교 청년당이 중심이 되어서 농민 계몽과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이제 조선 농민사라고 하는 조선 농민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립을 하죠. 그렇게 되게 되면서 이제 1928년도에 생필품의 구매와 생산물의 판매, 알선을 추가하면서
이제 조선 농민사 안에 알선부를 설치를 하고 이런 것을 이제 좀 더 활성화시켜서 이제 1930년에 이제 알선부를 이제 농민공생조합으로 변경을 해서 운영을 했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생필품의 구매 알선에 한정했다가 그 이어서 이제 생산, 그러니까 창고와 공장을 경영하게 되면서 생산에도 성장하고 또 농자금의 융통과 자금의 편의 제공을 위한 이제 신용과 관련되는 것도 하고 농기구의 공동 이용권은 이용도 얘기하고 조합원의 건강을 위한 위생관은 보건 등의 영역까지 이제 확대를 쭉 해나갑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자 협동조합인 농민 고무공장을 설립하고요. 또 소작농들이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 경작할 수 있게끔 공동 경작계를 또 조직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1933년도에서는 전국적으로 이제 농민공생조합이 이제 180여 개가 생기고 조합원이 이제 5만 명까지 이제 성장하는 게 크게 확대를 하다가 역시 이제 그 일제에 의해서 추진된 농촌진흥운동에 이제 천도교 청년당이 적극 찬성하면서 이제 그 지배를 받아온 농민공생조합 또한 자발적이거나 강제적으로 이제 일제 주도의 농촌진흥운동에 이제 흡수돼 버리면서 그 이후의 명맥을 약화시키는 그런 그 과정을 받게 되죠.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일제 강점기 하에서도 협동조합 운동을 그래도 끊임없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오다가 이제 그 일제에 의해서 해산되거나 흡수되거나 그런 식의 역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에에서도 이제 역시 이제 신용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했죠. 왜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해방 이후에 그 역사적 격변기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무엇보다 컸던 거는 이제 1950년대 그 한국 전쟁이었죠. 50년부터 53년까지 한국 전쟁 이후로 이제 경제적 파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경제적 파탄이라는 건 아주 글쓰만 물가고 그리고 이제 그런 뿐만 아니라 이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취업이 어려운 실업 문제. 그러니까 물가가 높고 이제 취업이 안 되게 되면 이제 불신풍조도 굉장히 만연하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농촌을 복구하고 이제 생계수단을 찾기 위해서 이제 돈이 설치했지만 이제 은행 문턱은 너무 높고 사채 이자는 이제 고리대가 되어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높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게 되는데요. 이 환경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지난번에 이제 공부했던 것처럼 메르가비얼 수녀님이 이제 부산의 성가신용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분의 생각은 상상할 수 없는 가난 속에서 질병과 공포가 피난민을 덮쳤고 시민을 괴롭혔다. 또 메리놀 그 수녀회의 문 앞에는 2천여 명의 난민들이 무리가 지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수녀회는 의료와 급식으로 이제 구제 사업을 계속 펴고 있었는데 점차 이제 구제 사업은 기간이 길어지고 이제 아낌없이 주어지면서 이제 전쟁처럼 이제 파괴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구제, 그러니까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것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니까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동 노력이라를 통해서 더욱 생산적일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했는데 이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이럴 때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렸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생각을 해봐서 이제 이분은 이제 부산에다가 그 성가신용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 장대희 신부님도 그 전쟁이 남겨놓은 상처, 그 농촌사회의 구체적인 모신 때문에 농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하기가 참으로 어려웠다. 이런저런 그 국리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생산자 협동조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탈곡기 한 대를 구입해서 주민들과 함께, 그러니까 농민들과 함께 추수한 쌀을 탈곡하는 일을 이제 함께 시작을 했는데 이 일은 생각만큼 많은 일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농촌의 현실에 맞는 그런 것을 해야 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애쓰던 이제 신부님의 모습을 보고 이제 파데주교라고 하는 분이 캐나다의 안티고니시라고 지역 마을에 그런 협동조합 운동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를 해라 해서 이제 그걸 참고를 해서 이제 협동경제연구회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서울의 카톨릭 중앙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신용협동조합을 이제 해방 후에 만드는 그런 공을 세우기도 했죠.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갔는데 이럴 때 이제 그 신용협동조합의 초창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했게 되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일에 동조를 하고 이제 조합원이 되었나 하게 되면 이제 주로 젊은 분들, 30, 40대 젊은 농민들, 소상인, 상공인들, 또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조합원이 되어서 이제 신협을 운영을 했고요. 그럴 때 이제 신용사업의 3대 특징, 어떤 사업을 했냐를 보게 되면 조합원이 필요한 자금을 서로 융통해 준다. 이걸 이제 상호금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젊은 분들이고 가난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담보가 없잖아요. 우리가 담보가 부족한 그 조합원에게는 담보 없이 그 사람의 신용만 가지고 대출을 해준다라고 하는 게 대인 신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출을 받잖아요. 그 신협으로부터. 그래서 그 대출을 받은 게 이제 그 가계 경제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것이 이제 그 실질적으로 생산적으로 활동되고 있고 그냥 먹고 마시고 쓰는데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신협과 그 조합원, 그 대출받은 조합원 사이에서는 이제 서로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쏟게 되는 지도금융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일상생활까지 공유하게 되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이제 그 젊은 농민들이나 소상공인들 또 여성분들이 이제 자립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러한 신용 사업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생활 영역까지 이제 사업을 활동을 해서 공동 구매를 한다든가 또 공동 판매를 한다든가 공동 시설 이용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사회 개발 사업을 같이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80년대 이후에는 이런 지역사회 개발 사업이 도시 지역하고 이게 그 농산물을 소비하는 도시 지역하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촌 지역 간의 이제 직거래 사업으로 확대되어서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한살림이라고 하는 그 도농 직거래를 통한 생활협동조합의 태동에 굉장히 기여를 하게 돼서 이제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주의 이제 신협동조합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1965년도에 원주교가 설정되고 지학천주교가 이제 교구장으로 착주하면서 천주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협운동을 전개를 했죠. 그래서 1966년도에 원주 신협 황제문막대에서 신협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제 실패를 했잖아요. 근데 그 실패 원인이 뭐냐면 협동조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합원들마다 이제 생각들이 다 다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많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적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제 협동조합이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신뢰가 사라질 위험이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협동교육연구원을 만들어서 이제 조합원들 사이에 신협 교육에 매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강원도 각 지역에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실종 협동조합이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기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이게 그 천주교 신자가 아닌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제 원주교구에 부임했을 때 지하천주교의 이제 문장을 보게 되게 되면 여기 보면 색이 위에는 이제 푸른색이 있죠. 이것을 이제 하늘을 따르고 아래는 검은색인데 이거는 이제 땅을 의미하고 또 이제 황금색은 모자, 십자가 그리고 지팡이를 되고 있고요. 빛은 이제 주로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삼각형도 있고 원형도 있고 이제 십자가가 있는데 삼각형 위는 그 삼위일체인 천주를 얘기하고 아래에 있는 원은 이제 일상생활을 생각하고 이 둘을 이제 연결시키는 것이 이제 십자가
돼서 이제 그 선주의 사랑이 어떻게 교류하게 되느냐,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게 되느냐가 되고,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그 지하순 주교님 스스로에 대한 그 원주교의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그 빛이 되라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본인의 문장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건데, 이런 문장 덕분에 이제 협동조합을 하게 됐는지를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이런 문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지하순 주교는 이제 그 신영협동조합과 관련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협동조합 창립총회와 관련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개발독재기를 지나서 이제 시장사회기에 들어가서 생활협동이 들어갔는데, 초창기에서는 이제 그 아주 그 고성장을 했죠. 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산업화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서 이제 먹거리 오염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근대화라고 하는, 산업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그 땅도 자원화하고, 지하 자원들이나 그 수산 자원들, 뭐, 사람들까지도 모두 자원화한다는 거잖아요. 자원하다 하다 보면 이제 자원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오염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런 문제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에 따라서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농민들을 끊임없이 이제 노동자로 만들어야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의 삶도 굉장히 빈곤하게 되고 또 국내 농업도 위기가 취해지게 되어서 지금은 이제 점차로 이제 우리가 먹고 있는 식생활을 보게 되게 되면 이제 그 우리가 자립하고 있는 것들은 거의 이제 14%밖에 안 되고 나머지 그 농산물들은 전부 이제 수입 농산물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염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농촌이라든가 서민들의 삶이 그 빈곤해지는 세제 양극화 현상이 계속 생기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시장사회기에 생활협동조합이 필요했던 그런 시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1972년도에 이제 그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그 남한강 지역에 집중호우로 이제 이재민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 원주교구에서 그 재해대책사업위원회를 결성해서 긴급 구호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이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개발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렇게 생각했고, 특히 이제 탄광 지역의 광부분들, 그러니까 농촌 지역의 농부분들 이런 지역이 있는 경우는 이제 교통수단이 굉장히 열악해서 이제 중소도시보다 그 생필품 구매 가격이 한 20-30%나 높은 아주 높은 가격으로 그 생필품을 구매해야 되는 현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싼 값에 생필품을 이제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소비조합도 꾸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서 이제 그 어떤 협동조합적 삶에 대해서 이제 탄광 지역이나 농촌 지역에서 좀 더 이제 익숙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여기 사진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분이 이제 지학순 주교, 이분이 이제 무해당 장일순 선생, 이분이 이제 김영주 선생, 이분이 이제 김지아 시인, 이분이 이제 박재일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되어서 이제 이런 사업들을 이제 잘 설명해냈던 그런 역사가 일단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게 되어서 이제 1978년도에 이미 그 인접 지역, 안양 지역에서 이제 소비자 협동조합이 이제 그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안양 소비자 협동조합을 만들었던 분을 보면 1978년도 신용협동조합 교육을 받으면서 각종 협동조합의 원칙과 이론을 배웠다. 그리고 이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새 안양 신용협동조합을 창설하고 소비자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 신용협동조합의 주 업무가 금융사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 협동조합 설립에서는 굉장히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을 쭉 겪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1985년도 3월, 그러니까 한 7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일본의 생활협동조합을 이제 견학하고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새롭게 안목이 생겼는데,
처음부터 매장을 개설하기에는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이제 일본의 그 생활협동조합을 견학하고 돌아온 경험 덕분에 이제 안양 지역에 소비자 협동조합을 잘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또 원주에서도 이제 유명한 이제 한살림 소비자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이제 목표는 땅도 살리고 그러니까 농약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쳐서 땅을 죽이지 않고 땅도 살리고 또 이제 본인들도 농부도 살고 그 도시민 그 소비자들도 살고 또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고 퇴비를 하고 김을 메고 땀 흘리면서 이제 정성 들어서 이제 농사 짓는 농민들도 있고 또 우리도 이제 그런 농산물, 유기농 농산물을 고대하는 소비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랬는데 다만 이제 그 정성 들여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하고 또 그런 농부들이 짓는 유기농 농산물의 소비자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서로 믿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한살림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제 그 농부 생산자하고 도시 소비자들이 서로 만나게 해서 친한 사이가 되도록 해서 농부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도시 소비자들은 이제 농촌의 농부 생산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그런 일을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한살림 소비자 협동조합이었습니다. 그런 것에서는 이미 이제 그 카톨릭 농민회에서 그 사람 살리는 농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던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초창기 이제 한살림 운동도 하고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도 나왔는데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이제 그 기존의 소비조합이라 그러니까 조합의 운영 방법은 이제 소비자 조합원에 의한 출자, 운영, 이용 그리고 이제 생산자의 운영 참여가 되어 있었고요. 물품 공급 방법은 이제 중간에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제 직거래를 하다거나 그러니까 점포 없이 무점포 공동 구입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가격 결정하는 방식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소비자들은 이제 생산자들의 생산 원가를 이제 보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중 가격을 거의 고정화 시킨다. 그래서 이제 물가 변동에 의해서 농산물 가격이 싸거나 비싸지는 게 아니라 항상 일정한 가격이 결정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해에 그 농산물 가격이 딴 농산물 가격은 오르더라도 한살림에서 활용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은 항상 고정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생산자 소비자 간에 이제 협의를 통해서 가격을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때 이제 중요한 모토가 이제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이제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들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1980년대 전후해서 차이가 있고 이제 배경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이제 고물가나 생활빈곤이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식품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고 또 그 이전에 이제 노동자 운동과 소비자 운동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 농민 운동과 협동조합 운동을 중심으로 하게 되고 이용 주체도 그 이전에 남성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이때는 이제 여성 중심이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생활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은 각종 조합원 조직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다루는 물품들도 이제 주로 이제 농산물을 비롯한 주로 식품들, 그리고 또 생산자들의 직거래, 생산자와 협력 상생 모델이 중요해서 시장을 통한 수급이라든가 생산자 간의 그 경쟁을 좀 더 멀리 하게 되는 그런 게 되어 있어서 아마 이제 그 기존의 소비조합은 기존의 시장 경제를 수정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생활협동조합에서는 이제 대한적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차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연합을 통한 그런 출범도 하게 되었는데요. 둘의 생협 연합이라든가 아이콥 생협, 아이콥 자연 드림이라든가 이제 한살림,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이라든가 행복중심과 같은 이제 사업연합체들이 출발하고 있는데요. 1990년대 중반 생협의 평균적인 모습은 이제 조합원 수가 한 700여 명,
1인당 이용액이 한 63,000원, 출자금이 한 3,750만원, 조합은 평균 한 260만원 정도씩 이제 적자를 보는 단계였다가, 1999년도에 이제 생협 수도권 사업 연합회가 이제 시작되어서 굉장히 이제 그 연평균 20%에서 40%의 초고속 성장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제 2017년도 말에 현재 조합원 수는 이제 12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종래 그 700명이었다가 이제 120만 명으로 확장이 됐고요. 단위 조합 수도 한 170여 개, 매장 수는 한 60여 개. 그래서 이제 공급고가 한 1조 1,300억 원 정도의 굉장히 이제 그 탄탄한 토대를 갖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발전을 해왔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한살림 같은 그런 모임뿐만 아니라 두레생협 같은 모임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생협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만들어졌죠. 여기 오른쪽 이 사진 보면 조선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창립 총회가 되어 있고 이제 밑에는 이제 의료생협 그림이 있고 그 아래는 이제 대학생협이라는 것이 이게 교원, 학생, 직원들이 합쳐져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학생협은 이제 그 이전에는 주로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제 이것이 학원민주화하고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학원민주화를 전후해서 이제 총학생회 내에 학생복지위원회 활동으로서 이제 주로 자판기가 매점들이 운영되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런 정도만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주로 이제 일본의 대학생협을 견학하게 되면서 이제 조선대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각 대학이 협동조합 창립을 하게 되고 또 원주 지역에서도 이제 상지대학의 대학생활 협동조합이 운영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학생들의 식생활이라든가 또 문구나 서적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학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이 협동조합 쪽으로 이제 구매되고 소비되는 그런 식의 이제 생협이 이루어졌고요. 또 의료생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1987년부터 연세대 의대의 기독학생회가 안성군에서 농활, 그러니까 농촌 진료 활동을 이제 전개를 하다가 이것도 이제 역시 일본의 의료생협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게 되면서 이제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연세대학교 의대 기독학생회의 분들이 이제 그 전문의가 되고 이렇게 되가 되면서 이제 이분들이 1994년도에 이제 안성의료생협을 설립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인천 평화의료생협 등으로 도시형 의료생협으로 확산되다가 2013년부터 생활협동조합법에 기반한 의료생협에서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에 기반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제 변경되어 가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활성화되고 있어서 성장 발전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1세기가 됐죠. 21세기가 들어가니까 이제 정말 저성장이 일어났죠.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연간 GNP가 이제 1000불일 경우에서는 가령 1000불에서 이제 10%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100불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3만 불 시대였기 때문에 3만 불에서 10%가 늘어난다는 거는 이제 거의 3,000불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그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을 거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선진국 수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저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제 어쩔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고 이제 저성장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양극화가 이제 굉장히 현실화된다. 그래서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이제 연평균 5% 이하, 그러니까 뭐 3%, 2% 이렇게 해서 이제 저성장이 일상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낮은 경제 성장이 일상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산업과 기업 간에서 이제 양극화가 일어나는데,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에도,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도, 또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사이에서도 문제가 할 수밖에 없고, 또 노동시장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서도 이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더구나 이제 그 기업과 자영업 사이에서도 이제 자영업 비중이 확 늘어나게 되니까, 그것도 이제 노동시장도 양극화되죠. 그러니까 기업 간의 양극화도 일어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소득의 양극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 소득의 양극화는 곧바로 뭐냐면 사회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양극화가 일어나게 되죠.
교육, 건강 등 이제 인적 자본의 격차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여러분들 20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뭐 했지만 뭐 3포 세대, 뭐 5포 세대, 7포 세대 뭐 이런 식의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이제 새롭게 이제 발생을 했던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2009년도에 12월 달에 유엔 총회에서 빈곤 근절, 완전하고도 생산적인 고용 창출, 또 사회 통합 등을 위해서 노력해온 협동조합을 이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빈곤자, 여성, 청년, 장애인, 고령자, 원주민 등의 사람들이 자유의사에 따라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각국의 정부는 법률 체제를 재정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2012년도를 이제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지정을 하고, 이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이명박 정부가 정부를 맡고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는 이제 2012년 12월에 기존의 이제 농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변주 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그 8대 협동조합에 더해서 이제 5명 이상만 모이면 누구나 어느 사업이든 가능케 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을 이제 시행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고자 하게 되면 5분만 모이면 이제 누구나 어느 사업이나 협동조합을 통해서 세계적 경제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미 마련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재 협동조합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보셨지만 지금 현재의 그 협동조합 수가 이제 그 17,000여 개 협동조합이 지금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일반적 협동조합이 이제 그 15,500여 개, 그리고 세계적 협동조합이 1,800여 개로 되어 있죠. 세계적 협동조합은 이제 전부 그 정부의 부처별로 이제 그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보건복지부에 이제 450개 정도, 또 교육부에 이제 376개 정도, 고용노동부에 284개 정도의 이제 그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그런 게 지금 설립 현황이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 보게 되게 된다면 이제 유형비 업종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사업자, 소비자, 직원, 다중이해자 관계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보게 되면 도소매와 관련되는 분야가 23.6%, 교육 관련된 분야가 13.7%가 쭉 연결되어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업종별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이미 봤던 거죠. 그렇게 운영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실제 이제 그 17,500개, 이제 그 18,000여 개 이제 협동조합이 있는데, 이렇게 설립을 하고도 이제 협동조합을 운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운영 자금이라든가 조합원이 부족해서, 또 사무실 등 등록 요건이 부족해서, 또 사업 구상이 잘 안 돼 있어서 이제 사업자 미등록 경우가 많고요. 또 사업자 등록 후에도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이제 수익 모델이 미비하거나 운영 자금이 부족하거나 조합원 간의 의견이 불일치돼서 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자 등록 후에 폐업인 경우에도 수익 모델이 미비하거나 사업 운영 자금이 부족하거나 조합원 간의 의견 불일치 등이 일어나서 이제 폐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 중단도 되기도 하고 폐업도 하고, 이런 게 지금 현상이어서 혹시 여러분들 사이에서 지금까지 이제 저성장 양극화 시에 협동조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설립한 이후에도, 그러니까 그 우리가 원주에서 그러니까 초창기에 협동조합 운동을 했다가
이제 신협을 만들었다가 이제 실패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이제 성공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협동경제연구원이라고 하는 이제 상호 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관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도 협동조합을 운영하게 되면 누구와 함께 할 거냐, 무엇을 할 거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어야지만 21세기 저성장과 양극화 시대에 협동조합 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역사를 쭉 정리했던 거는 21세기 여러분들이 협동조합과 관련되는 그런 새로운 창업도 하고 새로운 또 취업도 하게 되고 새로운 또 연구도 하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역사적 과제를 쭉 보게 되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디지털 시대를 살게 되잖아요. 그 디지털 시대 때에 그 협동조합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충분히 고민하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 일을 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의 협동조합의 미래도 굉장히 밝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역사를 지금 꽤 긴 시간 정리를 했는데 어떠셨나요? 이렇게 정리하니까 여러분들이 협동조합에 대한 현실감이 좀 높아지셨나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게 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